최근에 이제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많은 이제 남성과 여성들이 이제 소개팅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서로 소개팅을 하고 실제로 만나고 사귀어요. 사귀고 연애를 뭐 1년 넘게 합니다. 이제 홍기가 차다 보니까 이제 결혼 얘기를 넌지시 꺼냅니다. 여성분이. 그럼 남성분은 근데 결혼은 아직 뭐 내가 준비가 안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차이필 밀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 쪽에 부모님도 뵀어요. 남자분이. 뵀는데 나중에 결국 알고 봤더니 남자분이 유부남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불륜하는 남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배우자나 내 남자친구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러신 분들은 좀 꼭 보셔야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 피는 이제 그런 남자들 되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는지. 일단 도파민 중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운 자극,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존감을 타인을 통해서 채우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바람을 많이 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은 어느 순간 뭐 사라지잖아요. 어느 정도 결혼하고 나면, 권태기가 오면. 그러니까 계속 외부로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는데요. 바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자, 그 여자친구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상처받고 어떤 감정을 가질지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죄책감 없이 그냥 저지르는 거죠.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야, 난 진짜 가정이 있긴 있는데 너 진짜 내가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이런 기회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플러팅을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나. 그래서 나의 이 불륜은 로맨스야. 이렇게 포장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또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바람을 피고 외도를 저지르는 남자의 이제 체크하는 그런 체크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급한 일이 갑자기 늘었다.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평소에는 그냥 루틴이 정해져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야근이 많아지고 갑자기 경조사가 많아지고 갑자기 부장의 호출이 많아진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두 번째, 일단 행동이 변해요. 부부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가 뭔가 행동이 달라진다. 갑자기 이 사람이 로맨틱하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뒤에서 포옹을 해? 그런 행동의 변화도 사실은 바람 피는 남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피면 일단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또 오히려 아예 그 행동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갑자기 툴툴대거나 갑자기 나를 보지도 않거나 평소에 대화를 하는 시간에도 뭐 핸드폰 한다거나 이런 행동의 변화도 이것도 이제 바람피는 남자들의 보통 많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불륜이라는 거는 뭐 혼인 상태에서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게 사실 불륜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 극심한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건강상 이유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뭔가 성관계가 줄었다. 그 지점부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얘기도 해보고 이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바람피는 남자들은 분명 성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이제 배우자에게 쓸 성욕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일단 자기 관리가 갑자기 늘었다. 특히 뭐 안 쓰던 향수를 막 쓰거나 그 뭐 비비크림을 막 바르면서 막 피부 막 관리를 하거나 거울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시그널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갑자기 급격하게 그런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은 일단은 스스로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떤 다른 타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온 남자분들이 상담 같은 데 오시면 되게 어떤 말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불륜이 다 적발이 됐다. 확실히 이제 불륜이랑 다 까발려졌다. 그때 하는 말은 배우자 탓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 가정생활에서 나를 너무 왕따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 와이프는 육아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나를 돌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 불륜이 상대방이 유발한 양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일단 호르몬 탓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얘기하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뻔뻔한 태도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는 원래 성욕이 많은 남자도 있다.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호르몬이 날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호르몬 탓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되게 반성을 하고요.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을 보면 되게 마음이 짠하긴 하죠. 그분이 물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는 게 보이거든요. 상담을 하고 이 과정에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가족에게 상처를 준 거는 바꿀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응당 어떤 대가를 받긴 하셔야겠죠. 어떤 이유로 좀 불륜을 많이 저지르시나요? 또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남자는 일단 기회만 닿으면 불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는 기본적으로 불륜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존재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비율을 보면 10커플 중에 한 커플 정도가 현재 피고 있거나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커플도 대다수 커플들은 안 그런 거죠. 기회는 있을 수 있죠. 기회는 있는데 거기서 내가 굳이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행동하고 선택하는 건 자기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간통죄는 들어보셨죠? 간통죄는 현재 폐지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간통이 합법화된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합법화된 건 아니고요. 단지 범죄가 되지 않았다. 비범죄가 됐을 뿐인 거지 합법화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간통이라는 것은 우리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요.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위자료는 근데 무한정 인정되지가 않아요. 나름 위자료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면 보통 이런 상간 소송에서는 아무리 그 위자료 최대 받아봤자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통죄는 형법상, 형사상의 처벌인 거예요.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징역을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이 간통죄는 성관계를 맺는 게 범죄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배우자들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제 남편이 어느 모텔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그 모텔에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 모텔 주인에게 확인을 합니다. 몇 톤지. 그래서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진을 막 찍지. 그래서 성관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놔야 돼요. 그게 범죄의 증거가 되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 경찰도 힘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통죄가 폐지돼서 이제 이런 정도의 증거는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민사로 넘어온 거죠. 민사에서도 불법행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들. 근데 뭔가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내용, 아니면 어디 같이 여행을 갔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그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장소는 보통 이제 호텔이나 모텔, 이런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 결제된 그 내역들,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결혼을 하셨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약속인 거잖아요. 약속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계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위반하면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요즘에는 길거리만 지나가도 블랙박스, CCTV 모든 게 다 있어. 했다가는 정말 많은 피를 볼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불륜을 해서 힘들어하시는 여성분들,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분명 그 바람핀 그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거야. 사실은 나도 진짜 하기 싫었는데 뭐 가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다. 이런 온갖 변명을 하지만 그게 나 때문인가?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결국은 누구나 외롭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다른 문제고요.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자책하거나 내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불륜하시는 분이 잘못한 거죠. 만약에 내 남자친구 혹은 내 남편이 지금 뭔가 불륜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급한 스케줄이 너무 많아졌다. 두 번째는 행동이 갑자기 친절해졌다. 아니면 갑자기 뭔가 쌀쌀해졌다. 이런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